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시나요? 혹시 어린 시절, 이유 없이 낯선 장소가 익숙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또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묘한 친밀감을 느껴본 적은요? 오늘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 진실을 파헤친 한 과학자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 그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나며 우리가 죽은 뒤에도 무언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정신의학과 심리학을 넘나들며 인간의 의식과 기억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죠. 1960년대 그는 한 아이가 전생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40년간 그는 인도, 스리랑카, 레바논, 터키, 미국 등지에서 2,500건 이상의 사례를 수집하며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연구했습니다. 스티븐슨 박사가 만난 아이들은 보통 2세에서 6세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전생의 이름, 가족, 집 위치, 직업, 심지어 죽음의 방식까지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아이들이 말한 정보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존 인물의 삶과 연결된 기억이라는 것이죠. (1930년대) 인도 델리. 한 평범한 소녀 샨티 데비는 4살 무렵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마투라에서 살았어. 내 남편은 쿠다나말이고 나는 출산 중에 죽었어. 부모는 처음엔 아이의 상상이라 여겼지만 샨티는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마투라라는 도시, 거리 이름, 남편의 직업, 집 구조까지.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델리 교육청에까지 알려졌고 당시 마하트마 간디가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조사단은 샨티가 말한 마투라의 주소를 찾아가고 놀랍게도 그녀가 묘사한 집과 남편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전생의 남편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나를 잊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출산 중 사망도 기록과 일치했죠. 샨티는 그 후에도 마투라를 방문해 전생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인도 전역에 알려졌고 스티븐슨 박사는 이를 전생 기억의 고전적 사례로 기록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가정. 2살짜리 제임스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며 깨어납니다. 비행기가 불타고 있어. 내가 빠져나오질 못해. 부모는 처음엔 단순한 꿈이라 여겼지만 제임스는 점점 더 구체적인 말을 합니다. 내 비행기는 코로세어야. 나는 나토마 베이에서 출격했어. 내 친구는 잭 러슨이야. 부모는 놀라며 조사에 나섭니다. 나토마 베이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선에 투입된 항공모함이었고 코르세어는 당시 사용된 전투기였습니다. 잭 러슨 역시 실제로 존재했던 조종사였죠. 그리고 제임스가 말한 비행기 추락 사건은 1945년 이오지마 근처에서 발생한 실전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임스는 전사한 조종사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티븐슨 박사는 이 사례를 서구에서 가장 강력한 전생기억 사례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1950년대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3세 소녀 스와나타나는 가족과 함께 여행 중 갑자기 낯선 마을을 지나며 말합니다. 여기 내가 살던 곳이야. 저기 내 집이 있어. 부모는 놀라며 그녀의 말을 기록했고 스와나타나는 전생의 이름, 가족 구성원, 집 구조, 심지어 그녀가 춤을 추던 노래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마을은 100km 떨어진 카탄이라는 곳이었고 실제로 그녀가 묘사한 가족과 집이 존재했습니다. 스와나타나는 전생의 가족을 만나자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농담과 습관까지 재현했습니다.
전생의 여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우리 언니가 맞다고 말했죠. 스티븐스는 이 사례를 통해 기억의 정확성과 감정적 연결이 전생 기억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는 단순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진술을 기록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해 실존 인물과 사건 여부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과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기억의 오염, 부모의 암시, 우연의 일치 가능성을 제기했죠. 반면 스티븐스는 전생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진 않는다. 다만 일부 사례는 전생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생은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의식의 일부일까요? 불교에서는 윤회와 업보를 통해 전생을 설명합니다. 서양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의 기억을 주장했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전생 회귀를 심리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죽은 뒤에도 무언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수십 년간 기록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인간의 의식과 기억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전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죽은 뒤에는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은 단지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불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전생과 후생, 그리고 윤회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해 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한 환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끝없는 순환이며 그 순환은 우리가 지은 업, 즉 행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의 윤회 개념이 말하는 전생의 흔적이 어떻게 후생의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흔적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 흔적은 때로는 기억으로, 때로는 성격이나 습관, 심지어 외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김대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대성은 통일신라 시대의 재상으로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심이 깊었고 불교의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전생에 가난한 농부였으며 법회에 밭을 보시한 공덕으로 지금의 삶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보시의 공덕이 후생의 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김대성의 삶은 그 믿음의 상징이자 전생의 행위가 후생을 결정한다는 교리의 구현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구렁이 자식 설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렁이를 죽였는데 그 구렁이가 다음 생에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는 원한과 악업이 윤회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전생의 행위가 단지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결과로서 현재의 삶을 구성한다고 봅니다. 전생의 흔적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후생의 삶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 짓는 업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마음의 움직임은 다음 생의 삶을 결정짓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살생을 많이 한 자는 병약하게 태어나고 보시를 많이 한 자는 부유하게 태어나며 자비를 실천한 자는
인간계나 천상계에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는 단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설명하는 철학적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관찰한 전생기억 사례들과도 놀랍게 연결됩니다. 그 아이들이 기억한 전생의 삶은 현재의 성격, 공포, 습관, 심지어 신체적 특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교는 바로 이런 연결을 업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전생이 있다면 후생도 있습니다. 삶은 단절이 아니라 순환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업은 다음 생의 씨앗이 되며 전생의 흔적은 인연과 결과로서 지금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수천 명의 아이들을 연구하며 밝혀낸 전생 기억 사례들은 불교가 말하는 윤회의 흐름과 놀라운 일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는 그 말이 단지 철학이 아니라 삶의 실제 흐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윤회의 바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으며 그 안에서 인연을 맺고 결과를 받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삶의 구조이며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와도 깊은 연결을 갖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억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되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선택과 행동은 단지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여정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목적입니다.